자,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한 이틀 동안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괴로웠을 텐데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뭐 새로운 정치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국힘에서 본인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를 할 텐데 이 새로운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의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 계속 꾸준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삭죽기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연대설이라든가 뭐 여러 그 연대설이 있는데 제가 연대설 중에 좋게 본 거 하나는 양양자 의원인가요? 그분하고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 전망하고 이런 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삭죽기를 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이준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마크롱처럼 그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뭔가 희망이 보일 텐데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국회 입성을 그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왕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도 과감하게 국회 입성 여부를 떠나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 큰 슬로건을 내걸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 또 떨어지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대선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일정 그 득표를 하면 다음 대선에서는 또 이제 그 정말 연령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뭐 훌륭한 정치인으로 나설 수 있을 텐데 과연 멀리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좀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움직임이 우리 그 정치판에 새로운 그 신선한 모습을 갖고 왔다. 당장 뭐 우리 광주 방송에서 하루에 4명씩 일주일에 그 수십 명을 불러서 이게 정치 평론을 하는데 이준석이 없었다면은 얼마나 따분한 정치 평론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맞선 그 정치인은 우리 뭐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대통령하고 맞서가지고 본인이 현실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용기는 굉장히 있는데 뭐 퍼스널리티나 이미지적으로는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왕 큰 정치를 하겠다면 좀 멀리 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10년 정도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하든가 아니면 항상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국가 운영의 비전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이렇게 도드라진 건 없지 않은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조 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어쨌든 본인이 한 그래도 그대 정당의 당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자기가 보여줬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의 어떤 뭐 소구력이 있었다. 또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구심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어떤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퍼스널리티 문제라든지 조금 더 이제 정치 사회적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 집단과 같이 하는 자기가 모든 부분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일보해야 되는데 그 동안의 루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매번의 어떤 그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각 세우고 뭐 아주 센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지지도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다만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분이 이 당은 내 것이라고 했으면 이 당 안에서 나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당원들의 어떤 호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이준석 대표를 즐겁게 받아 안아서 같이 가자.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끝까지 이준석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런 여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준석 대표가 좀 곱씹어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엇갈리는 댓글이 2개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준석 안 나가고 어영부영 주저앉으려 한다면 출당시켜야 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이고요. 반면에 내년 총선에 이준석 신당을 찍어서 세대교체 새정치를 바라는 성남 민심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예, 우선은 사실 그 양당이 너무 지금 그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늘 새롭게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주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신당으로 간다 그러면 그 열망을 얼마만큼 흡수할 것이냐, 이제 본격적인 저는 시험대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해서 타겟팅을 하는 그 투표층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보수 진보의 양극단을 제외한 중도에 있는 분들과 무당층 내지는 연성 지지자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번, 2번 그냥 눈 감고 딱 찍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동시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그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 삼지대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은 기회가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기회들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민심과 부합한 선택을 하면은 그 당이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혹여나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뭐 정치 공학적인 모습이라든지 정치인들끼리의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기 위한 야합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저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부터의 결정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수권을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빅텐트를 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역할이 있으니까 다 모이자, 소위 말하는 그런 통합론식으로 가다 보면은 외부에다가도 굉장히 선명성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이질 교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질 교합 속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따라붙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방정식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이는 선택들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국민들 앞에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